여러분, 한우값이 폭락한다. 그래서 팔수록 한우 농가는 손해만 본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한우값이 폭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 대비 경매 한우값 하락률입니다. 22.4%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22.4%.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전년 대비니까요. 예, 한우 600kg입니다. 예, 지금 2023년에는 513만 2천 원이에요. 2022년에는 661만 7천 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22.44%가 지금 떨어진 거죠. 22.44%. 661만 7천 원이 513만 2천 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2021년 대비해 보자고요. 2021년에는요. 70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13만 2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26.7%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한우가 말입니다. 보통 말입니다. 한 1,000만 원씩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513만 2천 원까지 떨어졌으면 지금 뭐 거의 뭐 반 가격이 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한우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우 농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밑에 숫송아지 6 내지 7개월 된 가격을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에는 426만 1천 원이었잖아요. 2021년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3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389만 6천 원까지 떨어지고요. 2023년에는 294만 3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숫송아지를 데려다가 말입니다. 이 숫송아지 294만 3천 원 이 숫송아지를 데려다가 실제 말입니다. 사료를 주어서 키워요. 사료를 주어서 키워요. 그러면 이게 팔 때까지 얼마나 들어갈까요? 팔 때까지 보통 30개월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6 내지 7개월짜리를 30개월 키워야 되면 24개월 2년을 더 키워야 되잖아요. 2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2년 동안 키우는 비용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사료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간대요. 인건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왜냐고요?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사료비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료를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보시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32.4입니다. 이게 2019년에 95.1이었어요. 95.1. 2000년에도 여러분 2020년에도 98.1이었습니다. 그런데 132.4까지 올라갔으면 심각했죠. 그 전에 말입니다. 2022년 3월에 159.7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뭐 사료값이 천정부지란 말이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료값만 한 마리당 24개월을 키운다고 하면요. 497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료값만. 여기에 전기요금 들어가죠. 수도요금 들어가죠. 게다가 1년에 뭐 한 3번 4번씩 그 바닥에다가 톱밥을 깔아줍니다. 톱밥.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 지저분하면 이게 소가 잘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한 4번 정도 톱밥을 깔아줬다가 이거 걷어내고요. 다시 톱밥을 집어넣고 하거든요. 이것도 말입니다.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수십만 원씩은 들어가요. 거기에
각종 방역비, 치료비, 게다가 농기계 임차료까지 부담을 한다면 사료값 497만 원에 거의 1,000만 원가량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가량. 24개월 동안 키운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료값 올라갔죠. 비용 올라갔죠. 그러니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한우 농가에서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일까지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요.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충북 음성에서도 소를 키우던 농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이게 소값이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고요. 여기에다가 부채까지 많거든요. 농가 부채 소 키우는 사람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 폭탄도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자 폭탄도. 그러니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 몰고 서울로 가자 뭐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소비까지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매 판매 지수가 작년에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더욱이나 소고기 먹으러는 안 가려고 듭니다. 소고기 먹으러 한번 가면요. 그냥 놀라 자빠집니다. 둘이서 가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유 있게 먹으려고 그러면요. 25만 원가량 나옵니다. 25만 원가량. 25만 원가량 둘이서 나오면 이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가족이 회식을 하려고 그러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적게는 40만 원이에요. 많게는 6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 소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소비까지 안 되니까 지금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요. 웃기는 것은 소매값은 안 떨어져요. 도매값은 엄청 떨어지는데 소매값은 보시다시피 2021년 안심을 기준으로 보면요. 12,716원이었습니다. 100g당. 지금 2023년 12,821원 똑같아요. 작년에 13,878원이 된 적도 있지만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등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1,327원, 2022년에 11,315원, 지금은요 9,849원이에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죠.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축비는 안 올랐겠습니까? 당연히 도축비 오르죠. 여기에다 물류비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류비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최저임금을 5%나 올리면서요. 올해도 5%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40%가 넘게 올랐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올립니다. 모든 것을. 도축비도 올리고 인건비도 올리고 물류비도 올리고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고기 물가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는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게 소고기 소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게 소고기 소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게 소비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이게 소를 키우는 한우 농가들은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되니까 한우 농가들은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요즘 물가가 높아졌는지 아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되면 진짜 망가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위기란 단어도 많이 쓰게 되고요. 폭망이라는 단어도 진짜 많이 썼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이 최악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기업의 실적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한우 소비조차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니 얼마나 앞으로 어려워질란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출이 좋아져야 됩니다. 수출이 좋아져야지 다른 것도 좋아지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희망의 조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 30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의 희망은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한다는 내용까지 아직 안 나와서요. 그냥 어떤 희망의 신기루에 아직까지는 불과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을 보면 아마 시장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우 농가들은 앞으로도 저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희망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못 버틴다고 포기를 하잖아요. 영원히 희망은 없습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하루에 16시간씩 일할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진짜 새벽 1시 20분에 일어나서 열심히 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